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PIR은 집값이 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 가늠해보는 바로미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집을 살 수 있느냐인데, 엊그제 우리나라 PIR 지수가 나왔죠. 26년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26세, 7세부터 본격 직장생활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 50대 초중반이 돼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춘을 다 바쳐야지 그것도 스탠다드 중간 정도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 이게 무서운 건데,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단 한 푼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지독한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거죠. 이거 말이 돼? 요즘 같은 불황 시기엔 숨 쉬는 것도 돈이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수입을 죄다 집 사는데 올인해서 들이부어야 겨우겨우 집을 살 수 있는 수익까지 그 비용을 채울 수가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26년. 이렇게 되면 그냥 집 살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편하죠. 지표라는 게 이렇게 혹독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현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미션이 임파서블이지. 한국은 11번째로 PIR 지수가 높은 국가입니다. 홍콩은 44년 걸리고 중국은 34년이 걸려요. 이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죠? 바로 같은 아시아권 나라들 중에 유독 홍콩, 중국은 부동산 자산이 어마무시하게 경제구조상 거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한 나라입니다. 그 안에 모든 자산을 때려부은 수준. 그래서 수시로 거북이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주변 경제 환경에 따라서 치고 빠질 수 있는 자산인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 곳에 몰려있는 자산이 부실덩어리가 되면 그야말로 그 등껍질은 폭탄이 되고 마는 거죠. 치고 빠지는 걸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거래량이 얼어붙게 되면서 감옥이 되는 건데, 졸지에 빠삐용 되는 겁니다. 빠삐용.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 굳이 탈출하려면 깎아지른 절벽 같은 시세 부수고 나와야 하는데 정말 영화 빠삐용 찍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화권 부동산 역시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죄다 빌려온 돈으로 업황을 이뤄놓은 거라 부동산 경기가 냉랭하게 식기 시작하니까 그냥 공룡 같은 부동산 기업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중국은 빈집만 1억 3천 채라고 하죠.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이거 단순한 PIR 지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집값에 헛힘을 쓴 게 고스란히 멍텅구리 같은 집값에만 거품을 잔뜩 끼워 넣게 된 거라, 경제 자체가 비실거리기 시작하게 되면 기본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나 수요나 매한가지 그냥 도매급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개인이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려놓은 대출, 결국에는 못 갚게 되는 개인 디폴트, 동시에 그렇게 집값 올려서 수익을 내려는 부동산 PF 대출, 천문학적으로 땡긴 건설회사의 기업 디폴트,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핵폭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현재 시중은행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가고 있고, 연일 은행 주담대 금리는 오름세라는 궤적적으로 밀려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국채금리가 5%대에 가까운 지표를 찍어내면서 세계 각국의 금리를 거의 벌목하는 수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미국 채금리 수준까지 저절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한국 국채도 덩달아 벌겋게 달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은행채가 상생금융 분위기와는 달리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10월 들어서까지 7조 원 수준까지 찍어냈고요. 이유는 1년짜리 예금 상환 반환을 위해서 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나섰던 건데, 채권 시장이 불안했을 당시에 예금 상품으로 자금을 유치하려 했다가 최근 은행채 발행 125% 제한선이 폐지되면서 서둘러 다시 은행채 발행에 열일을 하고 계세요.
결국 지금 상생금융으로 금리 하단이 낮아지는 거 이거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석같이 믿으면 안 돼. 은행은 어차피 수익 창출이 지상과제인 기업입니다. 기업. 자선단체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까지 퍼줄 수 있겠어요? 결국 그렇게 내준 만큼 2배로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지금 주담대 금리 낮추는 것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못할 정도로 부채 문제라는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출에 손을 대기에는 부담 100배죠. 다시 금리 인상 궤적으로 돌아갈 시중은행 대출 창구 쪼이기는 예전처럼 부동산으로 가는 유동성의 문을 더욱 쪼그라들게 할 건 분명합니다. 아니 경제 자체가 파란불이 들어와야 건널지 말지가 가늠이 되는데 거의 모든 곳이 빨간 적색불이야. 무슨 무단횡단하다가 비명행사할 일이 있어요? 단기적인 정책으로 지그시 누른 금융 생태계가 그렇게 쉽게 바뀔 거라면 이런 위기도 안 왔죠. 이건 F킬러 하나로 아마존 정글 모기들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렇게 칙 하고 뿌리면 주변은 잠시 잠잠해질 수 있어.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기지옥. 그만큼 전체 경제 생태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해준들 이건 급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돈 다 이후에 이자까지 똘똘 말아서 정말 빡세게 갚아야 하는 또 다른 부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집값은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의 수준으로 연말을 지나면서 추락하게 될 건데 여기서 자칫 무리했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이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일본 고령화와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노동력 인구 감소, 한국 출산율은 또 일본보다 더 심해. 0.81명, 거의 투명인간 수준이죠. 투명인간. 사람을 양산을 못하게 된다는, 이것만큼 노동력에 치명타가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AI가, 로봇이 대체를 해준다 해도 얘네들은 여전히 디테일에서 너무 떨어집니다. 외국인이 영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잖아. 얼마나 자국 프라이드가 강한지. 이게 무슨 AI야. 언어적인 한계를 넘어서질 못하는데 그냥 단순한 반도체 칩에 불과한 거지. 아무튼 이렇게 급격한 인구 감소, 게다가 가계부채는 일본 버블 때가 70% 선이었는데 한국은 지금 104% 수준. 가계빚이 일본 부동산 파탄날 때보다 더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인데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강해요. 일본 여행 가보면 한국 사람으로 터져 나간다고 하니까. 한국은 후달리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 구조가 자가 발전기를 돌리지를 못해. 내수가 지금 극도의 빈사 상태입니다. 자영업이 거의 지리멸렬 수준에 이를 정도죠. 어려운 빚잔치 계속 연명 중에 있는데요. 이거 일본 버블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본 버블이 생각날 정도의 위기감에서 중앙은행까지 금리 동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스피는 떡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외국 자본이 한국에 대한 매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 역시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말 연말은 크리스마스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주변 시세가 14억 가까운데 분양가가 5억 8천 수준이라면 그것도 서울에서 마포라는 입지 배우를 가진 곳에서 이런 단지 경쟁력이 나온다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서울 분양가와는 반대 궤적의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분양했던 서울 신축들은 죄다 국평 84제곱이 14억 선상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마포에서 나온 아파트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국평이 15억을 뛰어넘었어요. 15억을. 이야, 이거 대단합니다. 정말 아득해지는 가격대라 볼 수 있죠. 야, 이러다 비강남권도 20억은 머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집값이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죠. 이렇게 지금 서울 분양가는 지금 상당한 가격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분양가를 반대로 저격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곳이 나오게 되죠.
오늘과 내일의 분양가 차이가 너무도 다르게 그 양상이 새로운 명암을 만드는 상황에서 여기는 5구제곱 5억대, 84제곱 7억대 공급지라서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가격에 대한 압박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1600세대 일반 분양 규모를 가졌고요. 정말 서울 도심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그런 가격대라 말할 수 있죠. 여기는 계속해서 또 대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대장단지들이 즐비한 곳이라 말할 수 있고요. 바로 증산 4구역이 본격 공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청약 정말 조심해야 되죠. 되도록 덤비지 않고 기다리고 필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기 설계 문제로 시끄러웠었는데 협상을 제대로 이뤄냈고요. 오히려 좋은 전환점을 만들어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센트럴파크가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평당 분양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죠. 이번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처럼 분양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양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평당 분양가가 2,257만원, 최근 서울 분양가는 3천만원을 넘어서 4천만원에 가까워지는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에 비하면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분양가 대비 거의 역주행으로 가는 가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지된 추정 분양가는 5구제곱 5억 8천 수준, 그리고 84제곱 7억 3천 수준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주변 시세 보시면 DMC 센트럴 자이가 84제곱 12억 선에서 14억 9천 선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고점이 17억대였기 때문에 다음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추세로 보이게 되겠죠. 아무튼 9평 가격을 비교해도 7억대니까 절반에 가까운 가격대라 볼 수 있겠죠. 증산 4구역 공급 규모는 최고층 40층, 1블럭 2449세대, 그리고 2블럭 1101세대, 전체 3550세대 정도의 매매도급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분이 대략 1646세대 정도 되고요. 시공사는 4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물산, GS건설, DLENC, 현대건설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형 스타일은 36제곱 이상에서 100제곱이 넘어가는 타입들로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환경은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도 확실한 역세권 아파트 입지를 가지고 있네요. 6호선 증산역까지 도보로 도착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한정거장 이동하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도착 가능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혹은 공항철도 환승도 가능하겠습니다. 멀티라인이 있는 것이죠. 향후 이런 교통환경이 3000세대 매매득급 아파트와 톱니바퀴처럼 물리게 된다면 나름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 학군도 괜찮은 편이죠. 증산초, 증산중, 연서중 나름 접근성이 좋은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는 확실한 마포 생활권입니다. 상암동이라고도 말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접근성 가지고 있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부근 혹은 상암동 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색 증산 뉴타운 재개발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뉴타운 범주 안에 들어가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장점 있습니다. 요즘 서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단지 굉장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가격적인 장점,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연말을 지나서 내년은 역대급 부동산 위기가 모든 지형을 뒤흔들 만큼의 아비규환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정말 예전보다 속도를 배로 늦추셔야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이라고 덥석 물었다간 그냥 금리 폭탄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신중하게 움직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요즘 오르고 있는 분양가 대비 정말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 말할 수 있죠. 주변은 14억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5억 8천 수준이라면 정말 그 가격 파괴력은 어마무시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포 생활권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일단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최근 서울 분양가와 결을 달리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물량도 1700세대 가깝고요. 이번에 시공사 최종 확정을 통해서 분양 속도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은 자나깨나 불조심하셔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